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나고 이제 10월도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하순으로 넘어갔네요. 근데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것 같은데, 금년 여름이 우리가 지나온 여름 중에서 가장 뜨겁다 한 것처럼 금년 겨울은 제일로 추울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겁고 차갑고 하다는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한테 시련을 안겨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시련이 많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고생스럽고 좀 짜증난다고 그러겠지만, 그만큼 큰 시험을 안겨준다는 의미거든요. 큰 시험, 그걸 통과하면은 큰 자리를 얻게 되든지 무언가 큰 게 나한테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좋게 받아들이고 합시다. 자,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천부경하고 그다음 주역, 이제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잠깐 그거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요거 이제 하늘 사상이라고 하고, 요건 땅의 사상이다. 이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것 같고,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 맨 꼭대기 있는 건 하늘, 맨 밑에 있는 건 땅. 그러니까 천지가 상과 하로다가 이렇게 벌어졌고, 그러니까 요게 극과 극이죠. 이렇게 극과 극.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요건 동방이고, 왼편을, 여기 이제 왼편이죠. 요건 오른편. 이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오른편이 왼편이고, 아니 오른편이 동방이고 왼편이 서방이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학생들이 보는 그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방위 개념으로는 이게 정반대가 되고요. 오른쪽이 서방이고 오른쪽이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동방이고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천지 사이에 음이 들어가고, 즉 하늘의 중심, 일관천 중심에다 음이 들어가고, 요걸 갖다가 세 번째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삼미화, 요걸 태양이라 부릅니다. 이걸. 그 다음에 오른편, 요거는 이제 저녁을 말한 거죠. 왼편은 봄이니까 오전을 말하고, 요건 가을이니까 오후를 말하는데, 요거는 팔곤지 순음의 중심으로 일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음색이 파묻힌 모습이다 해서 요걸 달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렇게. 그래서 천지일월, 요걸 중점적으로 그린 게 복희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했다는 게 이제 확실해지죠.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했다. 근데 왜 세 개로 했느냐? 왜 꼭 세 개로 하잖아요. 3요, 1요, 2요, 3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세 개로 표시를 하게 되었냐면, 뭐든지 세 번을 갈라야 한다 그랬잖아요. 세 번을 갈라야만 8조각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세 개로 3회로 이루어진 건 세 번을 가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8개는 세 번 갈라서 생긴 8조각을 가리킨다. 이게 천부경의 원리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는 면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일월이 좌우로 동서로 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요 사이에, 또 태양하고 하늘 요 사이에
요게 이태택 그러죠. 요거는요, 하늘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제일 먼저 생긴 음이다. 이름이다. 그래서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늘 입장에서 본 거고, 땅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볼 때도 반드시 양면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양의 입장하고 음의 입장 반드시 양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사람의 눈이 두 개냐면은 양면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또 귀도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라. 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입만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입은 모든 걸 통과해 갖고 땅으로 복부로 이제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자, 요 태양과 일권천 그 사이에 이태택이 있는데, 요거는 땅에서 보면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보면 제일 맨 처음에 내려가기 시작한 음이 되는 거고, 공통점은 뭐냐면 꼭대기에 이른 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 시간은 오행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자, 요거하고 요거는 일권천하고 이태택은 본래 그 뿌리가 같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본래 태극에서 나갔잖아요. 일태극에서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기서 음과 양이 이렇게 갈라지자.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게 음양이라 하잖아요. 왼편은 양이고 오른편은 음이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이진법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양 중에 음이 되는 거고, 양 중에 양이고 양 중에 음이고, 요거는 뭐냐, 음 중에 양하고 음 중에 음하고, 이렇게 네 개로 갈라진 거, 이걸 사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똑같이 둘 다 양을 바탕으로 하고 이건 둘 다 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요걸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양수의 음이니까 소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태양, 소음. 요거는 음 중에 양이니까 소양, 요거는 음 중에 음이니까 태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상은 태양, 소음, 소양, 소음 네 개를 갖다 가리키는 거고, 이게 또 이진법으로 두 개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8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둘 다 태양을 바탕으로 하고, 요거는 소음을 바탕으로 하고, 요거는 소양을 바탕으로 하고, 요거는 둘 다 소음을 바탕으로 하고, 근데 하나는 양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음이 되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게 이제 일권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선풍, 육감수, 칠간선, 팔군지, 요 원리에서 나온 게 8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지 지멋대로 벌어지면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걸 말씀으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든 걸 말씀으로 짓는 거지 그냥 지멋대로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지. 법칙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래서 천부경도 법칙을 말한 거고, 근데 천부경은 무형의 법칙을 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무형은 반드시 유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유형은 뭐냐면 반드시 이진법으로 드러나요. 땅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진법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주역은 뭐냐면은 천일일은 천부경을 위주로 한 거고, 지일리는 지부경, 즉 그게 주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두 개를 다 푼 게 용담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 시간에는 좀 더 그 확실하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 가운데가, 주역은 가운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항도는 보면은 가운데
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역은 이제 복희도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1에서 8개의 괴상만 나왔다. 그것이 뭐냐면은 둘로 갈르니까 8쪽에 아니 3번 가르니까 8쪽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3번 가르니까 8쪽에 나왔다. 그러니까 가른 것만 가르친 거예요.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2조각, 4조각, 8조각은 겉으로 이렇게 벌어진 조각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걸 갈라지게 만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주인공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텅 비게 숫자도 없고 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문학도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을 위주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반드시 숫자가 9까지 가요. 변화를 위주로 하니까. 자, 하늘도 3변, 땅도 3변, 인간도 3변하니까 3, 3은 9에서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가 등장하는 게 문학도잖아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 아니 보이지 않는 9변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9개, 9구째의 중심수가 5자니까 중심에다 5자를 갖다 집어넣게 됐죠. 근데 복희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은 안 보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두 개는 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이게 두 개 이렇게 태양을 위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두 개. 그러니까 다른 괴상보다도 이 두 개는 뭐냐면 양이 그만큼 많은데, 요거는 순전한 양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양금이라 그래요. 금 중에도 음양이 있거든요. 양금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금은 금인데 여기에 비하니까 음에 속해요. 그래서 음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일관천하고 이태택은 둘 다 금이 많은 괴상이다. 근데 일관천은 양금이고 이태택은 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거, 이렇게 칠간산하고 팔군지를 보면은 둘 다 사상 중에서 요거 태음을 위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음이죠. 여기서 그 음 중에서도 팔군지는 뭐냐면 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갖다 흑토자 토라고 하는 겁니다. 오행으로는. 그래서 팔군지는 뭐냐면 순전한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음토라 그래요. 음토. 그 다음에 칠간산은 뭐냐면 토를 위주로 하지만 양이 위에 꼭대기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양토라 그래요. 이제. 양토. 그래서 위에는 음금, 양금, 금을 위주로 하고 밑에는 양토, 음토, 토를 위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거는 흑토자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위는 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양을 위주로 하잖아요. 지금 이게 양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양을 위주로 하면은 솔직히 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은 불이 있으니까 이건 양화, 음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팔계도에 보면은, 복희 팔계 보면은 화는 하나예요. 삼위와 하나. 이게 양화, 음화가 없고, 물도 양수, 음수가 없이 그냥 육감수 이렇게 하나씩만 돼 있어요. 수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는 두 개씩 돼 있는데 수하고 화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진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선풍. 요 두 개가 오행으로 보면 목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밑에 있는 사진내는 이게 하늘에 있는 목이니까 양목이라 그래요. 요거 갖다가 중에 양이다 해서 양목이라고 하고, 요거는 땅에 있는 목이기 때문에 음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양목하고 음목.
양금하고 음금, 양토, 음토, 그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자, 목도 두 개잖아요. 이렇게 양목, 음목. 그다음에 그 금도 두 개고 토도 두 개인데 수와 화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이치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요. 복귀도에서 이제 문항도로다가 숫자가 바뀌고 괴가 또 바뀌잖아요. 또 문항도에서 용담도로 또 숫자하고 괴상이 또 이동을 하고 그럼 왜 그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자면은 복귀도에 일권천이 있었는데 맨 끝에 일권천이 있었는데 문항도에 보면 그 자리로 일권천이 아니라 구리화라는 괴상이 들어가요. 숫자가 9가 들어가고 그 이화, 불이라는 괴상이 이제 구리화로 맨 꼭대로 올라가요, 이제.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자리에 용담 때 보면 그 곤괴가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2로 바뀌면서 이곤지가 용담 때는 맨 꼭대로 올라가요,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 보아도 그 이치를 모르니까 도대체 주역 그 64개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거는 이 주역 갖다가 이제 글자로 풀이를 해놓은 거지. 그거 가지고 8개 이동이나 또 8개가 말하는 그 어떤 이치 그런 걸 다 꿰뚫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숫자와 괴상의 이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상을 이제 코끼리 상자 상이라고 하고 숫자는 셈숫자에서 그 둘을 합한 게 상하고 수를 합한 게 상수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주역은 상수학입니다. 그래서 상에 관한 거, 형상상자, 그 형상과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속에 안 보이는 숫자, 수리, 상과 수에 관한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깨우치 못하면은 주의처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내 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부경하고 이런 그 상수학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천부경의 이치하고 상수학의 이치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믿고들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부경은 하늘의 이치를 가리킨 거고, 즉 무형의 이치를 가리킨 거고, 무형의 이치는 땅의 형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상을 가리킨 것은 천부경이 아니라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의 이치는 반드시 상수학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둘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둘도 역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를 치면은 그 천부경은 머리의 이치를 밝힌 거고, 이 두뇌.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은 뭐냐면은 복부의 이치를 밝힌 거예요. 몸통의 이치를 밝혀놓은 거고, 그 둘을 합한 게 용담도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천일일, 지일리가 아니라 인일삼의 시대죠. 이전에 인간다운 인간이 등장하게 될 시대이기 때문에 용담도가 그렇게 중요한 그 위치에 이제 서게 돼 있는데 그 용담도는 이 두 개를 갖다 먼저 알지 않으면은 즉 천부경과 주역, 해도낙서 이런 걸 모르면은 용담도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이 주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가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해된다. 그건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꼭대기에는 양을 위주로 하고 밑에는 음을 위주로 했다. 그리고 중간에는 뭐냐면은 수하하고 이 목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왜 수하고 화는 하나씩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목은 하늘 사상하고 땅의 사상으로 갈라져 이렇게 하늘의 사진내
땅의 오선풍으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 유일한 괴상이 목입니다. 지금 양금, 음금, 이건 일권천 이태태가 하늘 사상이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칠간산하고 팔권지, 요것도 양토, 음토, 요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항도에 왜 괴가 그렇게 가고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가, 그런 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